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76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이 3,705명, 88% 정도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코로나19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실시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0시 기준으로 취합하는 새로운 집계 방식이 적용됐는데요. 오늘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집계 때와 비교했을 때 476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더 늘어서 모두 22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4,159명으로 471명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붉은 원의 크기로 확진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 지역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합쳐서 전체의 88%에 이릅니다. 수도권도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또 4명이 추가돼서 91명이고요. 서울, 경기와 인천 지역을 모두 합치면 190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지역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10명이 늘어서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럼 각 지역별 특징도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 건데요. 파란색이 전국적인 상황인데 최근 열흘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요. 이 중에 또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구 경북 지역의 비중은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좀 자세히 나눠서 살펴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파란색의 수도권과 노란색의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형태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만한 건 충남 지역입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내내 확진자가 1명에 머물다가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며칠 새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 활동은 피하시고요.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전반적인 코로나19 현황을 들으셨습니다. 좀처럼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김용준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 오전에 476명이 증가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역시 대구, 경북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3,700명 선 됩니다. 대구 지역이 3,081분, 네. 경북이 624분에서 정말 대부분의 확진자의 수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4,000명 선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많이 지켜봐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만 지금 뭐 한 3,000명이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사망자도 좀 늘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사망자도 이제 두 분이 늘어서 이제 22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사례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던 것처럼 주로 이제 고령,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사망 정확한 원인 관계는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80대 뭐 여성분 그리고 80대 남성분 뭐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한 분이 이제 입원 대기 중이셨어요. 우리 외에 지금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신 분도 꽤 있고 아직 입원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도 꽤 있고 한데 86살 여성분이었고 어제 오후 4시쯤에 호흡곤란으로 이제 대구 가톨릭병원에 옮겨졌지만 이제 숨진 상황이었는데요. 예.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80대였는데 82살의 이제 남성분이었고요. 예. 이분은 이제 뇌경색과 고혈압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리면서 급격하게 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두 분인가요?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그건 좀 확인해서 네네.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지금 입원하지 못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입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네네. 지금까지는 두 분이 알려져 있고 네네. 이번 대기 중 사망자는 4분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대기 중에 사망하신 네네네. 분이 네. 네 분. 네네. 그렇군요. 네. 입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공통점은 역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었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었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원 시스템 체계나 치료하는 시스템 체계를 좀 바꾸겠다고 오늘 오전에 정부가 브리핑을 했고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중증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가 이제 어떤 코로나19의 증상뿐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자에 대한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중증도의 분류에 따라서 입원을 시키거나 격리를 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조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그동안은 그냥 무조건 확진 판정받으면 입원이었어요. 자가격리가 아니라 입원되거나 뭐 음압병실을 옮긴다거나 예. 그러니까 입원 중심에서 중증도 분류 중심의 치료 시스템으로 좀 바꾸겠다.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 어느 정도가 중증도인지 누가 네. 경증인지 아니면 누가 중간 단계에 있는지 이런 분류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이 빨리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령 뭐 65세 이상자로 할 것인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할 것인지 기저질환 중에서도 뭐 고혈압과 당뇨, 뭐 폐 관련 질환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뭐 암 여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이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치료체계 개편이 오늘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고요. 예. 지금 위중한 환자, 중증 환자들 통계는 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오전에 브리핑이 있으면 오후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한 번 더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주로 환자의 어떤 중증, 위중에 대한 그 경우나 현황은 오후에 좀 업데이트가 좀 되기 때문에 네.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통계 나오기까지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네. 통상 뭐 한 10시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거의 11시가 다 돼서 나왔어요. 네네. 오늘 집계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요? 네, 오늘부터 집계 기준이 좀 바뀌면서 그 집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는 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한 번 집계를 해서 발표를 오전 10시쯤에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에도 한 4시쯤에 집계를 한 번 더 해서 오후 5시에서 두 번 이렇게 했는데 두 번 발표하는 건 같습니다만 오전에 이제 집계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오전 0시 그러니까 1일 단위로 이제 끊겠다는 겁니다. 네. 환자 확진자 현황과 격리 해제 현황을.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 9시까지 분류했던 그동안의 기준 잡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좀 분류하느라 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오전 0시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끊어서 오전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네. 오후 현황자는 추가로 발표하는 식으로 변경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병 기준이냐 발표 기준이냐 그래서 나흘 전이냐 사흘 전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근데 지자체 이제 발표도 좀 다른 수치도 있었고. 예, 수치가 좀 달라지고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통일이 되겠군요. 네. 자, 대구 경북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한 마디만 더 듣고 네. 대구 경북을 연결해서 좀 들어보죠.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강조한 게 있었다는데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근본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체계 근본을 좀 바꾸겠다. 네. 이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수의 이제 경증 환자들은 적절한 격리 시스템 체계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중증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병상을 좀 열어주고 다른 어떤 시설, 다른 어떤 그 센터에서 관리를 이루어지게 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가장 먼저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구만 하더라도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 환자분들이 네. 1,6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예. 그냥 이렇게 지켜봐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병원을 옮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 확진, 무조건 입원 이런 식에서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사망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 대구에 오늘부터 중앙교육연수원이라는 시설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네. 그쪽에 경증 환자분을 먼저 전원 조치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에 총리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대구 말씀하셨으니까 대구 경북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지역국을 연결해서 지역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만 이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진영 기자. 오늘 대구 경북은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44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377명, 경북이 68명으로 이로써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70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만 8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뇌경색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이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실 부족으로 자가 격리 상태에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상이 부족해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앞서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보건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입원 대기 환자들을 신속히 이송해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모두 1,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3,293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신도 명단 누락으로 새롭게 추가된 신도 1,900여 명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141명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 해제가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신천지 신도 전수 검사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신도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예배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16일을 집단 감염 발생일로 보고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세가 3월 초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방역 작업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은 김용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금방 말한 대로 치료 체계를 전환하기로 하고 일단 경증 환자들은 치료 생활 시설이라 그러나요? 생활 치료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생활치료센터. 네. 생활 치료 센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네. 중앙교육연수원이 지금 일단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네. 분류 작업에 따라서 이제 이 센터로 옮겨질 수 있을 만한 분, 그러니까 가령 나는 확진자는 맞지만 생각보다 이제 증상이 뭐 발열이나 뭐 호흡기 관련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하다 싶다고 네. 이제 의료진들이 판단이 된 분들이 먼저 이제 옮겨질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의사 4분과 간호사 7분 등의 이제 그 인력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예.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증인 단계에 계셨던 분들도 만약에 호전이 되면 이 센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예. 계속 거기서 음압시설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그동안은 격리 해제되면 퇴원하고 그때 이제 병상이 빠지면 다른 분들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예. 그런 시스템을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발열이 되게 올라갔었는데 되게 좀 안도돼 있고 차도가 있다 이러면 판단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중앙임상위원회에다 얘기를 하고 센터로 이제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네.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언제부터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입소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곧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입원 대기 상태에서 입원하지 못하고 숨지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입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경증으로 보였는데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웬만한 분은 또 경증 상태에서는 자기 면역만 가지고도 낫는다고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때는 확진이긴 하지만 경증이지만 한 이틀 있다가 갑자기 중증으로 바뀌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는 폐렴 증상이 안 보였는데 뭐 나중에 폐렴 소견이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환자 가운데 많은 수가 지금 무증상 감염이 많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발열이나 이런 게 없다가 다시 발열이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자 중증도를 애초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증상이 심한 분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 외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예. 지금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나온 상태다 보니까 자 그럼 65세까지 끊을 것인지 기저질환 중에 뭐 암, 뭐 폐질환
당뇨, 고혈압. 그동안은 이 정도의 질환이 있던 분들이 주로 많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포함할 것인지 예. 여러 가지 지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에게 이런 센터를 만들고 의료인이 구축되는 것만큼이나 어느 정도로 중증도 분류를 빨리 해줄 것인지 지침과 매뉴얼이 얼른 내려가야 예. 이 시설을 분류하고 조치를 나눠서 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좀 정립이 돼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기준이 마련돼야 입소도 시작될 수 있겠군요. 예, 일단 결국은. 현재까지는 경증 환자를 먼저 입소시키겠다는 판단이니까요. 네. 중증도의 분류를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약간 아직은 안 나왔지만 경증 환자에 대한 센터 입소는 지금 어느 정도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인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 의료 인력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 인력 지원이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나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간호사분들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모든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하고 환자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의료진과 그다음에 간호 인력들, 이 간호 인력분들이 거의 뭐 쪽잠자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예, 때문에 예. 이 간호 인력분들이 이제 교대로 이루어지는 근무 이제 순환 패턴이 너무나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확진자의 보호자가 같이 어떤 병 수발이라든지 이런 잔심부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목까지 간호사분들이 다 그 방호복을 입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센터는 마찬가지로 더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권영 대구시장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충원을 대통령이 좀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좀 빨리 좀 달라. 너무나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예. 아직 의료 지원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갖고 빨리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예. 자, 신천지 얘기까지만 좀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죠. 예. 신천지 교인들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박진영 기자가 보도한 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모두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이 넘는군요. 네. 이 가운데 검사를 마친 인원이 3,200명 정도 검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약 한 7,000명 정도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명단 대조까지 해보니까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명단이 안 맞았나 봐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수치였는데 1,555명으로 증가를 했대요. 한 30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없던 분이 다시 들어간 거죠. 자,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3,200명밖에 아직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검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141분 정도가 통화가 연락이 안 됐었는데 그중에 88분만 지금 확인된 상태고 네. 나머지 분들에 대한 연락은 여전히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확산세나 감염 이런 속도를 좀 막고 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늘도 뭐 이만희 회장이 총회장이 그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자회견에 앞서서 그 신천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좀 연락처가 뭐 누락된 분들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나서서 연락을 보건당국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만희 총회장은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라고. 오늘 오전에 그렇군요. 음성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인지 오늘 오후에 가평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상황 좀 알아보죠. 자, 부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역시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아른의 기자,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됐습니까? 네, 부산시가 발표한 오늘 추가 확진자는 3명입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진자 중 1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의 아들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추가 확진자 2명은 대구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현재 부산시가 조사한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1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도 12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집계한 부산의 신천지 신도 중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은 아직 350여 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계속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지역의 정확한 신천지 신도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5명 가운데 3명이 부산시가 확보한 명단에 빠져 있는 등 정부 명단과 교단 측 명단의 신도 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신천지 과천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부산 지역 집단 감염의 주요 경로인
온천교회와 신천지와의 관련성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온천교회 신도 명단을 놓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유치원에선 교사와 행정직원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유치원생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다행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생과 교직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입니다. 경남에선 오늘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경남 도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도청에서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경상남도의 오전 브리핑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고성과 거창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에선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를 다녀온 20살 여성, 거창에서는 신천지 교육생이라고 진술한 20살 여성입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지난 주말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의 제출 명단 8,6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17명인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8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빠져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신천지 측의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추적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천지 측이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있다면 정부 측에 강하게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또 경찰과 함께 신천지 제출 명단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92명의 소재를 확인해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17명에 이어 거창의 확진자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 가운데 10명이 대한예수교 침례의 거창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곳에서 경남의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며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도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창원과 진주, 창녕, 김해 등 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중에선 충남의 확진자가 유독 많습니다. 오늘도 천안에서 확진자 2명이 더 나왔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상현 기자, 충남 지역은 이제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네, 이 충청남도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등 2명으로 이 지난달 28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93명이 됐는데요. 충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지역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대전 14명, 세종 1명, 충남 78명인데 이 중 80%가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나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충남 보건당국은 천안의 한 피트니스 센터 줌바 댄스 교실에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일부 확진자들의 가족들도 감염되면서 이 전체 확진자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천안에서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 전체가 격리됐던 21세기 병원은 입원 환자 등이 음성 판정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어제 오후 20대 남성 미용사 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이 확진자가 근무했던 대전시 궁동 리소헤어 충남대점은 임시 폐쇄됐고 이 시당국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세종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나 교육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됐는데요. 이 신도 22,045명 중 54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하고 있는데 이 12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나머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확진자는 190명입니다. 대구,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을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수도권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어제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수도권 확진자 어제 오후 집계보다 8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한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 190명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는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 기준 확진자가 87명이었는데 4명 늘었습니다. 이제 확진자 91명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3명이 늘어 92명이고 인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모두 7명입니다. 보건당국의 발표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확진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확진 환자 2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 한일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가 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동구청 직원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부목사는 오늘 2차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성동구청 직원은 어제 재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4곳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차량에 탑승한 채로 단계별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대기자 간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는 내일부터 서울 은평병원과 서초 소방학교,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 모레부터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5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3만 8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4일간 진행한 결과 유증상자 891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증상자 중 38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8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 274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과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유지하던 제주에선 오늘 새벽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주입니다. 자, 문준영 기자, 제주도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0대 여성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 9일 만인데요. 이로써 제주 지역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세 번째 확진자는 대구에서 온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5분쯤 대구발 제주행 TA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지인의 자택에 머물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대중교통이 아닌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는데요. 제주 3번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쯤 대구에 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스스로 제주 시내 한 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대구에 사는 제주 3번 확진자의 언니의 경우 지난달 29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3번 확진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 확진자와 함께 머물었던 지인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었고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3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해 1차 조사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제주 3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20여 명으로 자가격리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 3번 확진자가 신천지와 연관없다고 진술했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구체적인 상황 들어봤고 오늘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죠. 코로나19 현황과 치료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중대본이 발표한 확진자 수 오늘도 큰 폭으로 늘었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476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4,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가 37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에서도 68명이 추가됐습니다. 두 지역 추가 확진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서 3,081명으로 집계됐고 대구, 경북 두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3,7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도 2명 늘어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도 1명 추가돼 모두 31명입니다. 네,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센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문을 열었습니까? 네,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160여 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이 개소 대상입니다. 경북대병원이 의료 지원을 하게 되며 의사와 감염 전문 간호사가 포함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행안부와 복지부, 국방부, 대구시 등의 인력이 지원됩니다. 방역본부는 대구 1 생활치료센터에는 의무실이 설치되고 방호복 1,000개와 방역용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가 확정된 대구 1 생활치료센터 외에 이번 주 안에 경북 영덕의 삼성인력개발원과 경북 문경의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전파 양상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전반적인 현황, 지역별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 확진자들까지 얘기를 전부 들어봤더니 부산, 경남의 경우는 역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늘고 있고 그에 대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는 보면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서울 은평 성모병원인가요? 네네. 그런 좀 약간 집단 감염의 징후가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이런 확산세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아직 뭐 이렇게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만큼 퍼져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잠정적으로는 얘기는 했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나 경남 또 오늘 충남도 그렇고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좀 지역별로 심심찮게 좀 있는 상황인데다가 오늘 전북에서 또 확진 판정받은 20대 그 휴학생 관련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내용입니까? 16일에 그 신천지 전주교회 예배를 참석했다라는 확인 결과가 나와서 혹시 이 대구 경북 지역은 갔다 오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안 갔다 왔고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된 게 경로가 맞다면 역학조사 결과 이런 전북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이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대구, 경북의 어떤 사례를 좀 보면서 미리미리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시설 마찬가지고요. 네.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부산, 경남도 그렇지만 금방 얘기했던 전북 휴학생도 그렇고요. 유독 신천지에서 강한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다고 정부는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집단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전파가 일어나는지 이건 좀 규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자체나 단체에서도 이제 신천지에 대한 고발 조치가 들어간 상황에서 뭐 검찰에도 배정이 지금 됐다고는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추후에 조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네. 전문가들이나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던 분들이 증언하기로는 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 신천지 교인들 그 특유의 예배 방식이 아주 밀접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수가 집단적으로 이제 예배를 올리고 하는 이런 네. 그런 사례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많이들 좀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염자나 확진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거나 아니면 신천지 교인, 대구교회나 이쪽이 아니었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확산세가 급속도로 좀 증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오늘 오후에 이만희 총회장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 전에는 뭐 신천지 그 대변인 통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신천지가 무슨 코로나19의 뭐 집단 진원지는 아니다. 뭐 이런 네.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경과로 이렇게 증가나 확산세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차후에 또 예.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나 감염병의 사례를 좀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사가 좀 면밀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니까 네. 그것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네네. 지금 신천지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좀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사태가 진정되면 그런 작업들이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충남 지역의 경우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충남 쪽 지역을 합하면 한 100명에 가까운 이 확진자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루에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충남에서도 10분 정도 확진자가 좀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 좀 알려진 것처럼 그 피트니스 센터, 천안에 있던 예.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부터 좀 이렇게 감염 사례가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수강생들과 또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많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주로 아산과 충남 천안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별 감염 사례가 있는지 그 경로를 좀 역학적인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확진 판정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강릉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오늘 오전에 브리핑 때도 우리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입국해서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국내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네.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 입국 시부터 전수조사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단 검사에 대한 어떤 지금도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경증 환자, 그다음에 유증상자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진단 검사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모두를 전수 검사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대 중국인 남성이 이제 강릉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이 됐었는지는 언젠지는 시점을 밝혀야겠지만은 예. 입국 당시에는 당연히 어떤 증상이 뭐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중국 선양에서 이제 인천공항 통항에서 들어올 때는 통과가 됐겠죠. 그 이후에 이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작업이라고 해요. 강릉의 이제 지자체가 자체 지침에 따라서 이제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확인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 연락을 해서 검사와 문진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니까 이제 양성이 나온 사례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첫 중국 유학생이 확진받은 사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방역 당국도 사실입니다. 예. 그 외에 뭐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교도소의 재소자 중에서도 첫 확진 판정 사례가 다 나왔어요. 네. 저 경북 김천교도소의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 지난달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결수 전용 수감하는 장소가 있는데 외부에 어떤 출입이나 출타가 없었는데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혹시 같이 있었던 재수자 중에서 이 확진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왜냐면 미결수니까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 변동 폭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는 그 이탈리아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온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의 스텝 두 명도 감염됐던 예. 사례가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감염이 돼서 온 건지 어떤 다른 경로로 감염 경로가 있는지 파악 중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이제 알려졌던 것에서 또 이제 연령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생후 45일 된 아기가 이 경북 경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이런 첫 사례들이 여럿이 나와서 방역 당국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그 금방 설명했던 확진 사례들이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개학을 앞두고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정부도 신경 쓰고 있겠죠. 네네. 그리고 교도소에서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들로 확진이 좀 감염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경북 김천 경북 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마스크 지금 여전히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수급에 대한 게 일일 단위로 좀 많이 좀 바뀌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정부 이제 대책 중에서. 그러니까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 매일 500만 개를 풀겠다고 했는데 뭐 269만 장밖에 못 풀린 경우도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나눠주는 시간이 또 달라졌어요. 오전 11시부터 이미 지금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체국에 갔더니 없는데 뭐 우체국에 자꾸 있다고 하느냐 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면 단위의 소재 우체국에서만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 혹은 뭐 부산의 어떤 대도시 위주의 광역도시나 지자체에서 갔더니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냐. 면 위주의 우체국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약국, 문연 당범 약국에서만 이제 팔리고 있었고 오늘도 우체국과 약국 일부에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팔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개 정도만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 마스크 지금 너무 논란이 많다. 뭐 사재기하고 뭐 줄 서서 번호표 받고 어제 샀던 사람이 오늘 또 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약사분이 이런 그 제보도 좀 주셨어요. 약국에 이제 DUR이라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약 시스템이잖아요. 뭐 중복 투약이나 상극인 약을 같이 제조하면 안 되는 이런 시스템들. 거기에 이제 이걸 마스크를 좀 접목을 해서 어차피 약국에 마스크들이 이제 공적인 판매용으로 분배가 되니까 어떤 샀던 사람에 대한 입력을 해놓고 이 사람이 만약에 5장을 샀다 그러면은 5일만큼의 분량은 좀 차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우선순위를 줘서 사재기나 번호표 받는 거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우체국이나 아무리 읍면동 지역이어도 그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적으로 풀리는 거니까 아파트나 이런 통장 위주로 이걸 물량을 아파트 단위에 줘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판매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마스크 구하기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군요. 당국에서 좀 더 신경을 현장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서요. 네네. 지금 서울에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지금 그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우리 서울시에서 중개차가 했지만은 이제 오늘 당장부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제 설치 중이니까 내일과 모레와 이제 글피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잠실이나 그다음에 서울 강서구나 일대에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런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외국에서 갔다 온 방문 이력이 있는데 증상은 딱히 없는데 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 고정된 곳이나 병원에서 양쪽에서 다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면은 보건소에 있는 선별 진료소는 그 오는 자체로 혹시나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하는데 또 병원에서는 해외 방문력이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를 먼저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말이냐. 그러면 본인이 차가 만약에 있거나 사용 가능한 개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타고 주차장이에요. 보통 그 이동식 선별 진료소에 가서 왜냐하면 창문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문진표를 받고 또 다시 창문 올리고 체온 재고 다시 창문 올리고 그다음에 검체 채취가 필요하면 또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 이동식 선별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안 됐고요. 이동식 선별 진료소 뭐 드라이브스루 하면 지금 언론과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서울시청도 오늘 회견을 좀 했고요.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포털에서 아직까지 좀 이용을 하시고요. 차츰 이제 그 구축이 될 겁니다. 어느 센터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그 안내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2015년 메르스 때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체계 보강과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구 경북 지원에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되는 코로나19 추경안은 세출 예산 기준 최소 6조 원 이상으로 편성됩니다.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 예산이 6.2조 원이었었는데요. 그때의 세출 예산은 훨씬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추경 예산은 우선 방역체계 보강과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에 배정됩니다.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확충, 의료기관 손실과 경영 안정화 지원, 입원, 격리자의 생활 지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데도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이 5천억 원 추가 발행되고 저소득층엔 소비 쿠폰이 지급되며 아이를 둔 부모 236만 명엔 아동 양육 쿠폰도 지급됩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엔 별도 예산이 배정돼 의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역경제 회복 예산을 지원합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17일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전 코로나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총회장 본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신천지 측은 KBS에 오늘 오후 3시쯤 이 총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이 총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평화의 궁전에서 실무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천지 본부는 서울시청 인근의 호텔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려다 장소 대여를 거부당해 온라인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걸로 알려진 이만희 총회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검사를 받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비서와 함께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며 지내고 있으며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신천지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도 신천지 고발 전에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앞서 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경증 환자를 다른 시설에서 따로 관리하고 중증 환자만 추려서 집중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제는 환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인 중앙임상위원회가 환자 분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누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대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숨진 14번째 사망자는 초기에는 발열도 없었고 신천지 관련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검사가 늦어져 확진 판정도 늦어졌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지만 집중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중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래서 중환자는 중환자대로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돼 역학관계와는 무관한 중증 환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중증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발열이 없었습니다. 폐렴을 확인하는 흉부 엑스레이로도 중증 환자 4명 중 1명은 놓쳤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진단 시점에는 경증이었지만 며칠 만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망자는 대부분 이러한 고위험군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해 어떤 경우에 중증으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환자 분류 체계에 이 같은 코로나19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뉴얼,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이렇게 중증 환자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완치 판정을 받은 25번째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해당 의료진은 개인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기존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지병이 없고 중증이 아니면 병원이 아닌 별도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를 생활치료센터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어서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생활치료센터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확인된 대구입니다. 대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상자는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로 의료관리는 경북대병원이 맡게 됩니다. 1인 1실이 원칙인데 의료진이 상시 모니터링과 치료를 병행합니다.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음압시설은 없습니다.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하시게 하되 어떤 바깥과의 그런 접촉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잘하고 감염 관리를 잘하는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관리는 전국 대형 병원이 분담하게 됩니다. 특히 병상 부족이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요만큼 충족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늘려갈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경증 환자의 어떤 수만큼의 적어도 1,000실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할 것으로. 정부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원화된 운영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확진자들의 중증도 분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강화된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이른바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도착 후 의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트윗을 통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공항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시설에서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대구 지역에 한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여행 경보를 격상한 상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비춰보면 일단 대구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의료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의료검사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맹인 이 두 나라와 협력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사령탑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this weekend more than 15,000 testing kits have been released. Also, the FDA has approved a testing regimen that state and local officials can be using.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인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했던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첫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단 키트를 7만 5천 개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더 크게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중국에선 입국하는 한국인이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로 격리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발원이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최영은 특파원,
격리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격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에 격리돼 있는 한국인 20여 명의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중국 측 요구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서 이 탑승객 24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자가 격리로 바뀌었는데요. 이 중 24명이 임의로 호텔에 격리됐습니다. 이 선전시 정부가 대구, 경북 출신이거나 이곳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음성인데도 강제 격리시킨 겁니다. 또 저장성 항저우 근처 이우와 샤오싱의 한국인 수십 명도 사흘째 지정시설에 격리 중인데요. 자, 이 지역 역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당국이 임의로 지정 격리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 주민들이 반대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중국 주민들의 반대로 우리 교민이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우리 대사관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선양에서는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국객에 대한 통제 조치가 일본이나 이란 등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일부 중국인들에게 발생하는 한국인 혐오 현상에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 주장에 불을 지핀 것은 사스 영웅이라고 불리는 감염병 권위자 중난산 박사였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광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과학자가 일본 매체를 인용하면서 미국 독감으로 숨진 환자들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숨진 것일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요. 관영 매체들이 오늘도 관련 기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감염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이 반대로 중국 밖에서는 급속히 나빠지는 상황에 맞춰서 이 중국이 코로나19의 책임에서 발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입니다.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실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집계 때와 비교했을 때 476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늘어서 모두 22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 4,159명으로 471명이 지금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붉은 원의 크기가 확진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지금 3,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 지역이 624명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모두 합쳐서 전체의 88%에 이릅니다. 수도권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4명이 또 추가돼서 지금 91명이고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합치면 190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지역으로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충남 지역 또다시 전날보다 10명 늘어서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 상황에서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또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명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상황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로 봤을 때 지금 4천여 명을 넘어서서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사망자 수를 살펴보는 치명률은 현재까지 1% 미만입니다. 이란이나 이탈리아,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확진자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저질환별로 치명률을 조사해봤더니 심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10.5%까지 높아졌고요.
이어서 당뇨병과 만성호흡기 질환, 고혈압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부터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까지 다들 힘겨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지역사회 곳곳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째 손님 발길이 뚝 끊겨 공실률은 80%까지 치솟았고 관리 직원 한 명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건물 임대료 수백만 원을 낼 생각에 걱정이 컸던 업주. 임대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물주의 배려에 한숨 돌렸습니다. 저한테 콜레라로 손님이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서 상당히 심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달부터 월세를 주지 않아도 좋다고 해가지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건물주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이웃의 사정을 알기에 고통을 분담하려는 결정이었다며 얼굴을 알리기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예, 우리한테도 큰 돈이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우리 두뇌호가 안 쓰고 조금 전략해보면 그거 안 받아도 살지 않을까 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은 이달 예정했던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수백 명으로 급증하면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 지원 업무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비 신부한테도 그렇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를 공동체 정신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광주는 9도, 부산은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 맑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